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해사정법인 마음의 대표이사 정일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고루 보상의 모델 변예슬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찾아보면서 왔는데요. 그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하잖아요.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손해사정사는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지 손해사정서라는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이 리포트 손해사정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지급을 해야 돼요. 손해사정사가 대체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소비자가 선임한 경우는 독립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위탁손해사정사, 업무를 위탁했다 해서 위탁손해사정사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둘 다 같은 역할을 하지만 네. 주로 위탁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과다 청구나 뭐 부풀리게 하는 경우를 좀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고, 보험사 소속이니까 또. 네. 그다음에 뭐 보험 사기 이런 거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어떤 무리한 결정, 예를 들면 보험금을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보험금을 상당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네. 지급하지 않는 거구나,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독립손해사는 감별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이의제기하는 역할을 독립손해사정사는 하죠. 그러면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랑 독립적으로 따로 이제 소비자가 네, 선임하는 사정사랑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보험회사가 선임한 위탁손해사정사는 네. 보험회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손해사정사의 미션, 보험회사의 미션은 보험금 누수 방지예요. 그러니까는 보험금 누수 방지라는 것은 안 나가야 될 때 돈 나가는 거. 그러면 나가지 않아야 될 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네. 다수의 또 보험계약자한테 불이익을 주잖아요. 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위탁손해사정사,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네네네. 미션이 달라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 선택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네. 보험회사가 무리한 의사결정, 심사결정, 부당한 심사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그것이 미션이죠. 그러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변호사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간단한 좀 차이가 있을까요? 변호사는 이런 보험 사건뿐만 아니라 네. 형사 사건, 뭐 다른 민사 사건, 뭐 이혼 사건 다양하게 다 취급할 수 있지만,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 보험 사고. 보험 클레임만 처리가 할 수 있고요. 전문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손해사정사가 보험 사고에 있어서 변호사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분야에서는 다른 어떠한 변호사보다 손해사정사가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하죠. 네. 그다음에 보험 사고 처리 기간에서도 약간 변호사가 취급할 경우하고 네. 손해사정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물론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확정 판결까지는 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죠. 물론 네.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예를 들면 1심 그것을 불복해서 2심 2심. 간다,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네. 걸리는데, 보험 사고를 취급하는 손해사정사가 리포트를 갖다가 작성하고 네. 심사 결정할 때까지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기간에서 사건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수수료 문제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그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손해사정사가 변호사보다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변호사가 더 적게 받는다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손해사정사는 네. 법원인 경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네. 나눠져 있지만 그죠. 손해사정사는 검사도 해야 돼요. 사고 조사하고 이게 조사. 보험 사고인지 네. 아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조사를 하는 오히려 검사의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를 갖다가 아까 말한 소비자라면은 그 계약자, 피보험자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대신해서 부당한 부분에서 싸워주는 변호사의 역할도 하고요. 네. 얼마만큼의 보험금이 맞는지 심사 판단해서 이만큼 지급해야 된다라고 평가 판단하는 판사 역할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손해사정사는 요 세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뭐 자웅동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삼자동체 세 사람 역할을 네네. 다 하는 게 손해사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분이네요. 관련 법규에서도 네. 손해사정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손해사정서. 손해사정서가 없이 보험회사가 임의로 돈을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는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소송이 제기돼 가서 법원에서 판결 확정이 되면 네. 그거는 손해사정사의 보고서, 그러니까 손해사정서가 없어도 지급하고 네. 그다음에 간단한 보험사고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서류 심사로 3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 위에 거는 무조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이 리포트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때가 어떨 때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네. 보험회사든 소비자든 누구에 의해서든 손해사정사의 업무 이행, 즉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합니다. 언제나.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죠. 손해사정사는 소비자만 선임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도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선임한 것을 믿고 신뢰하면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는 네. 보험 사고 중에 네. 한 90%, 95%는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잘 지급이 돼요. 네. 그런데 5% 내지 10%에는 다툼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청구했는데 500원을 지급한다라든지 네. 아니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보험회사의 어떤 처분이나 결과가 믿을 수 없을 경우 그것을 감별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것의 이유는 됐을 수 있을지언정 네.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니죠.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결정이 틀렸을 경우에는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틀리지 않는다는 걸 전제했을 경우에는 거꾸로 좀 이상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